우리가 유닛 2장 Foundation of CSS 앞에서 배우셨던 거 우리가 HTML에 대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배웠고 이번에는 우리가 CS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 우리가 CSS에 대한 에센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보시는 것처럼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웹페이지를 우리가 포매팅하기 위한 규칙이다라는 거죠. 즉 웹페이지의 구조적인 걸 변경하는 게 아니라 포매팅만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포매팅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날짜가 2020 0711 이렇게 들어있지만 화면에 포매팅 할 때는 얘를 2020 0711 이렇게 할지 2020 0711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포매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포매팅. 그죠? 여러분이 HTML 페이지는 단순하게 텍스트 기반의 페이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도 집어넣고 이렇게 언더스코어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색깔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고 폰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HTML 코드와 누가 만나서 결합이 돼서 이런 효과를 주느냐? 우리가 스타일 시트라는 게 서로 만나서 효과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TML에 대한 즉 웹페이지에 대한 구조적인 거는 HTML 코드가 담당하고 즉 포매팅에 대한 건 누가 담당한다? 스타일 시트가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가장 바람직하냐면 요 헤드에 그죠? 여기 헤드네요. HTML의 헤드에 맨 하단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는 우리가 앞서 배우신 것처럼 HTML 엘리먼트의 속성 중, 즉 어트리뷰트 중에서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테이블 할 때 우리는 테이블에서 스타일 해서 이렇게 넣었던 기억나세요? 이렇게 보더라는 스타일은 1픽셀로 할 거고 솔리드로 할 거고 옐로우 그린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타일을 해당 HTML 엘리먼트에다가 직접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직접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HTML 파일 레벨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HTML 엘리먼트 레벨에다가도 스타일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타일을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그죠? 스타일 시트에 대한 파일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링크로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HTML 페이지가 저 파일이 이렇게 HTML 파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세 개가 이 하나를 이렇게 쉐어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HTML 파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세 개의 HTML 파일이 하나의 스타일 sheet을 이렇게 쉐어링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connecting style sheet to HTML이라고 하지만 결국 신텍스는 링크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href 스타일 시트의 위치와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 스타일 시트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파일은 스타일 시트 파일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CSS 셀렉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셀렉터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한 요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HTML 문서에서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죠? 어떤
엘리먼트에게 적용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CSS 셀렉터라고 합니다. 셀렉터. 그래서 여러분이 셀렉터는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CSS 셀렉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HTML 페이지가 있는데 해당 HTML 페이지에는 여러 HTML 엘리먼트들이 있잖아요. 뭐 버튼도 있고 패러그래프도 있고 섹션도 있고 여러 가지 HTML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스타일을 어떤 엘리먼트에게 적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걔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난다? 이 셀렉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셀렉터는 모든 HTML 엘리먼트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별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컬러는 레드. 만약 이렇게 하면 화면에 있는 모든 HTML 엘리먼트의 속성이 만약에 컬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있으면 걔를 다 레드로 빨간색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니버셜 셀렉터, 별표, 모든 HTML 엘리먼트. 그 다음에 타입 셀렉터, body라는 HTML 타입, footer라는 HTML 엘리먼트 타입, 또는 paragraph이라는 HTML 엘리먼트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요 속성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 셀렉터가 있고요. 셀렉터에는 종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D 셀렉터. 이 ID 셀렉터는 여러분이 패러그래프를 만들 때 이렇게 ID를 주죠. ID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 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버튼도 ID 주고 여러 가지 ID 주는 거죠. 그럼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그죠? 당연히 패러그래프 ID XYZ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요 CSS는 오직 누구에만 영향을 미쳐요? 처음 거에만. 왜? ID 셀렉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샵이 ID 셀렉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인 텍스트라는 ID를 가진 것에 대해서만 요 적용을 하겠다. 그럼 얘는 ID가 XYZ니까 당연히 안 되고 밑에 거는 ID가 없으니까 안 되고 맨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는 ID가 메인 텍스트. 얘랑 같네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D 셀렉터라는 건 유니크하게, 그죠? 유니크하게 단 하나의, 그죠? 단 하나의 우리가 HTML 엘리먼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ID는 중복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ID는 중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에 대해서만, 그죠? 단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가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 닫고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 보죠. 이번 5번이네요. 그래서 파일 A05 CSS라고 하죠. 그래서 UTF-8. 그렇죠? 스크립트는 어디에다 집어넣는 게 좋다? 스타일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넣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패러그래프를 우리는 ID main 1 이렇게 보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넣어보죠. 그렇죠? 하나는 ID가 없이. 그렇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니버셜 셀렉터는 어떻게 한다? 유니버셜 셀렉터는 별표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텍스트 컬러는 빨간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빨간색으로 다 바뀌지 않네요. 지금 파란색, 검은색이네요. 그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보니까 여기가 텍스트 컬러가 아니라 컬러인데, 그죠? 컬러. 그죠? 컬러. 다시 한번 해보면, 물론 리프레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유니버셜 셀렉터. 그 다음에 유니버셜 셀렉터가 아니라, 하나 또 해보죠. P 말고 또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H1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빨간색이죠. 근데 나는 패러그래프만 빨간색 하고 싶어. 그럼 뭐 쓰면 되죠? 타입 셀렉터. 그럼 여기는 뭐로 하면 돼요? 그럼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P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P만 되는 거죠. 그죠? P만. 나는 그 중에서도 얘만 하고 싶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얘만 하고 싶다. 그럼 뭐 쓰면 돼요? 그렇죠. ID 셀렉터 쓰면 되는 거죠. 그럼 ID 셀렉터 어떻게 해요? 샵 메인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얘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얘만 빨간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니버셜 셀렉터, 그 다음에 뭐 타입 셀렉터, ID 셀렉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쫙 살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레드 컬러라고 해서 제가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뭐 레드가 아니라 블루 컬러로 하죠. 블루 컬러. 그래서 컬러는 블루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는 h1이라는 HTML 엘리먼트에는 속성이 뭐가 있냐면 클래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클래스라는 속성에다가 내가 적용할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h1은 블루 컬러라는 거에 대한 클래스를 따르겠다. 여기 가봤더니 얘는 컬러가 뭐예요? 블루.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여기가 이제 블루로 다 나와야겠죠, 그죠?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스타일을 정의할 때 이게 빠져야 되는데 요거 안에서만. 그래서 스타일을 정의할 때 요 안에서 쓰는 건데 요 바깥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죠? 빠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블루라는 걸 쓰겠다. 컬러 얘를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또 있다. 그죠? 교재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면 폰트 웨이트 이렇게 있다고 하면 위에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 쉼표하고 텍스트 폰트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클래스를 다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열할 때 스페이스바는 안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나열할 수 있도록. 텍스트 폰트에 의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구분자를 주고 이렇게 띄어쓰는 게, 그죠? 띄어쓰는 게 효과가 나타나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타. 이를 많이 붙여 쓰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나요. 기왕이면 띄어쓰는 게, 그죠?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크롬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게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거든요. 크롬에 열어서
효과 잘 나오고 얘를 많이 붙였을 때 붙이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하면 크롬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띄는 게 그죠? 띄는 게 더 정석이네요. 앞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띄는 게 정석이다. 그죠? 띄는 게 정석이다. 좀 전에 보셨던 우리가 클래스 셀렉터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무조건 앞에 점 하고서 정의를 해야 돼요. 점, 피리어드 하고 텍스트 폰트. 여러분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를 두 개 정의한 거죠. 텍스트 폰트라는 클래스랑 텍스트 컬러라는 클래스를 두 개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폰트가 굵게 되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폰트의 컬러는 레드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띄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거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네요. 여러분이 이 CSS는 여러 가지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HTML 엘리먼트들은 거의 다 모든 거의 HTML 엘리먼트는 클래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해두고, 그죠? 하나의 클래스를, CSS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만약에 글씨가 빨간색 글씨가 필요한 부분은 얘를 언제든지 적용하면 빨간색 글씨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를 잘 정의해놓고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클래스나 아이들을 위한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보면 여러분이 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랑 클래스는 의미 있는 걸로 다 하라는 거죠. 그죠? 뭐 빨간색으로 다 할 거면 텍스트 컬러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의미 있는 걸로. 그죠? 점 텍스트 레드 컬러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걸로 다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보시면 뭐 여러분이 의미 있는 걸 쓰는 건 좋은데 비주얼한 미닝풀 네임을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 레드 컬러라고 하는데 저는 네임을 그나마 이제 풀어줬지만 여기를 그냥 레드 컬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저는 텍스트 레드 컬러라고 했고 여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라이트 그레이 이런 것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컬러를 의미하는 즉 비주얼한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디 값은 또는 클래스 이름은 사용하지 말아라. 뭐 그러한 얘기들이 여러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셀렉터를 보면 차일드 셀렉터는 결국 차일드는 부모가 있어야 존재하는 게 차일드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UL 부모가 UL이고 자식이 LI인 것에 대해서 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일드 셀렉터는 그러니까 돔트리에 있어서 원 레벨 다운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면 UL이 있고 여기가 LI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 밑에 LI가 이렇게 있다. 구조가.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다. 다 태그를 다 써주는 게 좋으려나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려면 써주는 게 여러분 더 좋겠네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태그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UL의 LI는 원레벨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레벨. 그래서 얘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요 밑에 있는 얘는 뭐예요? 원레벨이 아니라 몇이에요? 2레벨. UL 밑에 테스트 밑에 LI. 그래서 얘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얘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얘만. 그래서 이렇게 차일드 셀렉터는 바로 원레벨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테이블의 TD에 대해서 그죠?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id 값이 인포인 것에 차일드 중에 스팬인 거를 요걸 다 적용하겠다. 그죠? 일단 요거는 뭘까요?
클래스 ABC를 사용하는 div에 대해서 얘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차일드 셀렉터를 보면, 그죠? 차일드 셀렉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스템에 가서 잠깐 한번 보면, 그죠? 제가 만약에 div를 하나를 두 개를 그려볼게요. div, paragraph. 여러분, P가 지금 보면 두 군데 있잖아.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입 셀렉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타입 셀렉터, 컬러는 옐로우. 이렇게 했어. 그죠? 기존 건 나머지 건 여러분 다 지울게요. 직관적으로 다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노란색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밑에 게. 그죠? 위에 거는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아이디도 지울게요, 여러분. 아이디 셀렉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얘도 지우고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노란색 나와. 나는 만약에 패러그래프는 패러그래프인데 div 안에 있는 얘만 적용하게 하고 싶어. div 안에 있는 것만 적용하고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div 바로 밑에 있는 p에 대해서만 이걸 하겠다. child selector.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child selector. 그래서 우리가 child selector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escendant selector는 여러분이 원 레벨을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UL 밑에 뭐 LI 밑에 LI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 밑에 또 LI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차일드 셀렉터가 아니라 디센던트 셀렉터야. 디센던트 셀렉터. 그래서 요거는 UL 밑에 있는 LI는 얘도 오케이. 그 다음에 UL 밑에 테스트 밑에 LI 얘도 오케이. 디센던트 셀렉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anywhere야. anywhere nested. 돔트리에서 anywhere nested. 그렇죠? 그러면 디센던트 셀렉터. 약간 좀 더 유니버셜한 거죠. 앞에 있는 차일드 셀렉터보다 좀 더 유니버셜한 게 이 디센던트 셀렉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셀렉터에도 우리가 어트리뷰트 셀렉터라는 게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HTML 엘리먼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specified attribute를 가진 만약에 타겟을 갖지 않은 attribute, 링크, 즉 A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누구? 링크는 링크인데 타겟을 가진 링크에 대해서만 옐로우를 하겠다. 얘는 링크긴 링크인데 타겟이 블랭크에 대해서만 블랭크 값을 가진 거에 대해서만 옐로우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HTML 엘리먼트의 속성 중에 타이틀이 플라워라는 이러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는 거. 좀 특이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그죠? HTML 엘리먼트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HTML 엘리먼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게 있는데 얘는 타이틀이 있어. 타이틀이 뭐 플라워 샵 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하죠. 있었고 여기도 ABC 얘는 타이틀이 없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우리가 attribute 셀렉터 중에 요거는 뭐냐면 title이라는 속성이 flower라는 단어를 갖는 놈에 대해선 모두 얘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얘는 적용이 되고 얘는 안 되겠지. 왜? 얘는 title이라는 속성이 flower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되는 거고, 요 밑에 거는 title이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ttribute 셀렉터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 프로퍼티는 여러분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폰트 웨이트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프로퍼티라고 한다 이거죠. 프로퍼티. 얘는 프로퍼티의 값.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기는 프로퍼티라고 하고 얘는 프로퍼티의 값이죠. 그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에는 이제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고, 그죠? 그 프로퍼티가 가질 수 있는 값들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보면 우리가 뭐 border, padding, width 이런 거 뒤에서 배우니까 나오고, 컬러, 말 그대로 컬러고, 백그라운드 컬러, 그다음 폰트 웨이트, 그죠? 여기 폰트가 빠졌죠?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도 우리가 이렇게 속성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폰트 트랜스포메이션, 폰트 데코레이션, 폰트 사이즈, 폰트의 크기, 그다음에 폰트 패밀리. 여러분 PC에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가 있으면 얘를 우선순위 따르고, 얘가 없으면 얘를 따르고, 그죠? 얘도 만약에 없으면 디폴트 폰트를 따르고, 우리가 폰트 패밀리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 정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그 웹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쭉 우리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SS는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상속. 그래서 CSS는 이제 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만약에 HTML에다가 HTML 태그에 즉 HTML 엘리먼트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죠? 요 body는 내가 비록 마진 10픽셀을 정의하진 않았지만 요 마진 10픽셀이 자동으로 다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하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HTML이라는 부모 태그 아래에 있는 자식 태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다가 CSS 정보는 이제 상속이 된다는 거죠. 상속. 그죠?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상속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만약에 바디 태그에 마진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면 상속이 되겠지만, 바디 HTML 엘리먼트에 마진이라는 속성이 없으면 뭐 상속될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우리는 상속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CSS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된다. 그럼 여러분이 CSS를 우리가 리셋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적용되어져 있는 CSS를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셋을 보기 전에 여러분 앞장표에서 하나를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속을 받는 거에 대한 이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상속이 되는 건 맞는데, 상속받을 때도 이제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죠.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상속이 두 군데에서 일어났어. 똑같은 정보가. 동일한 정보가 두 군데에서 상속이 일어나면 둘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냐라는 거죠. 그죠? 우선순위가 누가 높냐.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우리가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important라고 이렇게 importance라고 기입한 CSS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소스. 그래서 1번은 스타일을 정의할 때 얘는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importance라고 이렇게 쓴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만약에 A라는 놈도 그렇고 B라는 친구도 그렇고 importance라는 게 정의 안 돼 있어. 그럼 더 구체적인 애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지. 구체적인 속성도 똑같아 라고 하면 소스 오더, 그죠? 얘가 먼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얘라면 B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지. 맨 마지막에 된 거.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 CSS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뭐 불필요한 걸 한번 지울게요. 싹 지우고, 이렇게 돼 있는, 지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뭐 레드 컬러라고 이렇게 정할게요. 컬러는 레드 이렇게 정했어. 여러분 요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여기다 정의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죠? 클래스는 레드 컬러 이렇게 했죠. 테스트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레드 컬러.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따져서 샵, 그래서 테스트라고 할게요. 컬러는 블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디는 테스트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p 태그는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id 셀렉트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속성을 통해서도 적용을 봐야 돼요. 두 개가 영향을 받고 있네요. 컬러가. 그럼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스페시픽한 거. 정확히 아이디를 명시한 거. 그래서 이 스페시픽한 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블루가 나와 있는 거야. 그죠? 블루. 뭐가 더 스페시픽하냐라는 건 솔직히 사람마다 약간 기준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다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오는 거죠. 스페시픽.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속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CSS 리셋은 여러분이 만약에 웹페이지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CSS들이 이제 적용되어져 있는데, 그 CSS 적용되어 있는 걸 한 방에 초기화, 원 상태로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요 사이트에 가보면 리셋을 해주는 그 CSS가 제공돼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셋해주는 CSS를 여러분 페이지에다 집어넣으면, 뭐 CSS가 막 여러 군데에서 적용되어 있으면 이 CSS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현재 우리 HTML 페이지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초기화시키고 싶다 쓰는 게 CSS 리셋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SS 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좀 처음 볼 때는 우리는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HTML 엘리먼트는 모든 HTML 엘리먼트는 여러분이 다 보시면 보더라는 게 있어. 그 결국 뭐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으면 버튼이 클릭 미라고 할게요.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버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다가 보더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보더라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다가 보더를 갖고 있어요. 이 보더를 기준으로다가 위쪽에 여백을 주고 싶으면 걔는 마진, 보더를 기준으로다가 안쪽에 여백을 주고 싶으면 얘는 패딩이라는 거죠. 패딩. 그죠? 여러분이 모든 HTML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다가 보더라는 게 있는데, 보더를 기준으로다가 안쪽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패딩, 보더를 기준으로다가 바깥의 레벨에 우리가 띄어쓰고 싶으면 걔는
마진이라는 걸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얘도 한번 해볼까요? 패러그래프에다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소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화면에 그냥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패러그래프에다가 한번 보더라고 해서 원픽셀 테두리,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옐로우 이렇게 표현해 보죠. 레드 컬러라는 클래스에다가 보더 속성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P가 영향을 받겠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모든 HTML 엘리먼트는 뭘 가지고 있다? 보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더를 기준으로다가 내가 만약에 뭔가 띄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패딩 1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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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픽셀 패딩을 주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테두리를, 즉 보더를 기준으로 10픽셀씩 이렇게 들어간 거죠. 보더를 기준으로 10픽셀씩. 마진은 누구다? 이 보더를 기준으로 바깥에. 그죠? 마진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했고, 마진은 여러분 더 느낌이 오도록 5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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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전후,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뛴 거죠? 50픽셀. 이만큼을 몇 뛴 거예요? 50픽셀을 뛴 거죠. 여기도 몇 뛴 거예요? 50픽셀. 여기도 50픽셀 뛴 거죠. 여러분이 그 CSS 이 박스 모델을 여러분이 완벽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브라우저 툴은 우리가 뭐 크롬에서 F12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크롬 같은 데에서는 뭐 굳이 뭐 특별히 인스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언제든 크롬 사용하고 F12를 누르면 여러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